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하나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은 재밌는 보고서가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노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첨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광고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사내에 있는 광고 회사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분이 원체 다양하게, 예전에는 이제 현대그룹 쪽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워낙 다양하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회사가 이제 이 광고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쪽은 현대 관련된 그룹 관련된 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본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 최근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3가 나왔죠. 이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현대기아차도 신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있어서 무조건 마케팅적인 부분이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적인 요소를 역시나 관련된 회사에 수주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이노션이라고 하는 이 광고 회사도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져가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아직 백신 관련된 1차 백신 접종 관련된 부분으로 한 40%가 넘게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영국을 보셔도 아시겠고, 그리고 싱가포르 보시면 아시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이제 70%가 넘으면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델타 변이나 람다 변이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빼고는 이 특별하게 치사율이 상당히 높게 줄어드는 경향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한 특징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결국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양한 소비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억제되어 있었던 소비가 한꺼번에 펑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 곳간에 쌓아놓았었던 이 광고 집행을 이제 아낌없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광고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 광고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많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적이 많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대외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라,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광고 업체라든지 이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광고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된 회사들은 그 큰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나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되레 좀 좋았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유로 2020도 진행을 하고 했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고,
역시나 도쿄올림픽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더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놓으시면 이 광고 쪽 관련된 부분을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이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한 이제 뭐 사업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게임이나 다양한 부분의 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간헐적으로 최근 우리나라 말고 이제 해외 쪽에서 가장 큰 플랫폼으로 지금 게임으로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 로블록스잖아요. 로블록스를 보시면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광고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역시나 이제 페이스북이 이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역시 광고 플랫폼을 이 메타버스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의 시작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커졌었던 배경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커지고 이 스마트폰이 커지면서 하드웨어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것처럼,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뭐 게임은 지금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왔고, 뭐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포장을 할 수 있는 쪽이 역시 광고 쪽이다 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퍼즐을 좀 맞추면 이 광고 관련된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뭐 다양한 뭐 컨텐츠에 대한 사용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컨텐츠에 대한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과적으로 이제 관련된 광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먼 미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죠.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입니다. 이노션에 대한 리포트, 역시 신차에 대한 새로운 광고로에 대한 부분이고, 책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포트에 대한 부분, 리포트를 읽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팁도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리면, 6개월 목표 주가가 이제 9만원이고요. 근데 9만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유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하향으로 사용을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향으로 딱 쓰는 순간에 그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협박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런 항의성 전화 등등등, 그래서 쉽게 하지 못한다 라는 거. 그래서 매수가는 유지인데 목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묵적인 하향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향 조정을 아예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원성이 높게 이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한다 라는 거를 팁으로 좀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주당 순이익이 4,204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PER 멀티플은 20배 정도 수준이다 라고 뭐 계산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2분기 실적이 1,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 YOY 그 작년 대비했을 때 22% 상승을 한 거고요. 뭐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진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QOQ, 이제 저번 분기보다는 13%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쪽
OP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 100%, 분기 대비 60%, 역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국내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마케팅비 증가에 따른 이노션 또한 호실적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현대기아차의 마케팅 증가 외에 기아차의 새로운 CI도 CI 엠블럼이 바뀌었죠. 그래서 2분기부터 변경 작업 진행하면서 실적의 기여. 그리고 이제 해외 쪽 관련된 부분, 해외 쪽에도 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엔 마케팅 쪽에 대한 프로모션 비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이제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차 골든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신차 라인업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반떼, 코나, GV60, GV60, 그리고 스몰 SUV 캐스퍼, K9, G90, 그리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풀 체인지 등 새롭게 선보이는 차종에 대한 등장으로 인해서 역시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뉴욕에 제네시스 하우스를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제네시스 쪽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강화. 그래, 주요 광고주의 경우 전통 매체를 통한 마케팅이 강했지만 국내 기준 디지털 광고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는 트렌드를 영향하여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를 했다. 그래서 5월에 디퍼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에드테크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회사들에 대한 M&A 검토 중 해서 현금이 6,500억 정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40% 배당 성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 내년 예상 실적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정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순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EPS가 나오죠. EPS를 계산을 해보면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나오죠. 그럼 EPS를 가지고 주가에 나누면 PER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PER이 13배 수준이다.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 PER도 14.7배네요. 예. 이건 이제 10억 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1270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70억 정도. 예, 조금 떨어지죠. 예.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Q&A인데 Q&A가 이렇게 자세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좀 친절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써주셨네. Q&A 하반기 이후 주요 신차 라인업, 산타페 하이브리드 위에서 잠깐 봤었죠. 그리고 내년에 신차 관련된 부분,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이제 이 차체가 완전히 바뀌나 봅니다. 앞에가 좀 바뀌나 봐요. 그리고 iX35, 그리고 그랜저 풀체인지, 이건 그랜저가 완전히 바뀌나 보네요. GV70 EV 환경차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신차 골든 사이클 지속될 거다. 그래서 신차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네시스 마케팅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급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을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전망도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기아차 CI 변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고 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하고 있고, M&A는 이제 에드테크 쪽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노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웬만한 큰 회사를 M&A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주가에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수급 이슈로 주요 고객사 신차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노션 실적에 타격을 주는지, 출시되는 차량의 물량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노션 실적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신차가 지금 생산이 중단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단된 것보다는 결국 팔리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차를 찍어내는 데는 역시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효과, 비계열 광고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1년 2분기까지 32%까지 확대됐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10% 후반에서 32%까지 확대가 됐다. 라는 거는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올림픽 효과는 2분기에 호실적 달성했는데 올림픽 크게 영향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월드컵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내년 카타르 월드컵이 기대가 된다. 참고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 피파 공식 후원 업체죠. 그래서 월드컵에 더 특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광고주로 영입하게 된 배경, 넷플릭스의 한국 런칭 시에도 이노션이 마케팅을 담당한 바 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도 투자를 했고 11월에 런칭을 한다라고 하죠. 관련돼서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주가 추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참고로 이 광고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기획도 역시, 제일기획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쪽이죠.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EM넷도 역시나 이제 광고 쪽, 바이럴 마케팅 쪽인데 뭐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관련된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실적은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쪽이 많다. 플레이디, 나스미디어는 KT 쪽이죠. KT 쪽.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광고 관련된 회사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있다 라는 거를 좀 기대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올해 실적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이거 한번 컨센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자, 영업이익인 1279억, 그리고 당기순이 971억이라고 했을 때 EPS 3758원, 그리고 PER 기준으로 15배 정도 수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5배 정도면. 대부분 이제 그 IT나 자동차 쪽, 자동차는 좀 저 PER이지만 뭐 IT 쪽 관련돼서 뒤밀어서 지금 뭐 2차 전지로 얘기를 해드리면 2차 전지 관련돼서 15배는 거의 뭐 완전하게 싼 거죠. 지금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PER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실적이 뭐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다. 광고 쪽 관련된 업체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나도 좋다. 4,318원. 그래서 내년은 이제 2022년 월드컵 최종 예선이 또 준비되어 있죠. 올해 이제 9월부터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 내년이네요, 벌써.
그래서 최종 예선은 이제 연말에 있을 거고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특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노션 한번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